안녕하세요, 떼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기존에 아이폰 6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그리고 얼마 전에 구매한 6S죠. 로즈골드. 네, 바로 이건데, 이거랑 기존에 사용하던 6랑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볼까 해요. 6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6S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 좀 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 때문에 6를 사야 될지 S를 사야 될지 조금 망설이는 분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디자인은 똑같죠. 스펙상에 보면은, 자, 전면인데 스펙상에 보면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0. 몇 mm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사실 구별하기 힘들죠. 그래서 6와 6S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는 거. 확실히 어떠세요? 로즈골드가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딱 봤을 때 느낌이 훨씬 이쪽이 로즈골드고 요건데, 뭔가 6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 베젤이 검은 건 사실 별로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훨씬 얘가 더 이쁘죠, 로즈골드가.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이나 이런 건 똑같기 때문에 스펙상에 똑같다기보다 0. 몇 mm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액정 같은 거 이런 거 6용을 6S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 사실 이거 액정 보호필름 강화 유리도 그렇고 케이스도 그렇고 모두 다 6 때 쓰던 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6와 6S의 차이점을 하나씩 볼게요. 자, 6와 6S의 차이점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3D 터치 기능이라든지 카메라 화소, 동영상 4K라든지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요, 이게 굳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후자 쪽인데, 근데 이번에 실제로 6를 사용하다가 6S를 써보면서 이 기능은 내가 6 때는 안 썼지만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바로 3D 이 지문인식, 3D가 아니라 지문인식인데, 이게 완전 물건입니다. 물건.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인식이 빨라졌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로즈골드거든요. 이쪽이 6S고 이쪽이 6입니다. 얼마나 빨라졌냐면요, 아마 지문인식 기능이 있긴 하지만 저처럼 안 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문인식 해도 이렇게 조금 대고 있는 게 귀찮다든지, 그리고 번호 누르는 게 싫어서 그냥 안 잠그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6S를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문 방지를 해놨는데 이거 왜 안 먹지? 라고 느낄 만큼 빨리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잠금 닫힘이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이제 누릅니다. 누르고 뗄게요. 열리죠? 이쪽은 지문인식을 벌써 해서 열린 거고 이쪽은 안 열린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반대쪽 손가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누릅니다. 누르고 뗄게요. 이쪽은 열리죠. 근데 얘는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버튼을 한번 누르는 그 속도에 벌써 인식을 해버리니까 지문 방지를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지문 인식, 잠금. 눌렀다 떼면 바로 열려요. 그쵸? 눌렀다 떼면 열리는 거야. 안 잠긴 줄 알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잠겨있죠? 눌렀다 떼면 바로 이렇게 열리는 거야. 이 기능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6 같은 경우는 한 번 눌러서는 안 돼요. 짧은 시간에 안 되기 때문에 대고 있어야 돼, 조금. 그게 좀 불편하죠. 그만큼 이 지문인식이 빠르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르기만 하면 바로 열립니다. 이건 인정해요. 아이폰 6S 기능 중에 가장 이제 새로운 큰 변화가 3D 터치 기능이잖아요. 요거는 아마 적응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세기에 따라서 그 반응을 얘가 달리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사파리 열면 한 번씩만,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한 번씩만 눌러줬는데, 자, 누른 상태에서 세게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3D 터치 입체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명령어가 이렇게 팝업이 딱 떠요. 어떻게 할 건지, 세트앱을 볼 건지, 어떻게. 네. 보통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누르고 실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여기서 미리 누르는 정도에 따라서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일단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보면은 되는 게 있고 반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는 것들은 쓰면 되는데 안 되는 애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대응 앱들을 개발을 하고 늘려간다고 하니까 네, 이건 분명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메일 같은 거 볼 때, 기본적으로 메일 볼 때 이제 네,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음 표시가 안 나게, 네, 예를 들어서 미리 보기 상황에서 이거를 3D 터치를 꾹 누르면 팝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을.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봤을 때 읽음 표시로 되지가 않아요. 안 읽음으로 돼요. 이것도 하나 괜찮죠. 이 내용을 봤다 안 봤다 상대에게 네, 알려지는 게 신경 쓰이는 사람은 3D 터치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상대방에게는 안 읽음으로 되지만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는 거. 그 기능이 하나 좋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 뭐 있으나 마나한 기능 같은데,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크 하면은 6까지는 이렇게 2번 누르면 됐었거든요. 이 버튼, 홈 버튼 2번 누르면 됐잖아요. 근데 얘부터는 여기 왼쪽을 세게 누른 상태에서 딱 끌으면 이렇게 돼요. 사실 이게 있긴 한데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이게 더 편해. 네, 이거 뭐 솔직히 적응 안 되면은 네, 조금 좀 뭐랄까 훈련? 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편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쓸 것 같고, 어쨌든 멀티태스크를 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네,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새로운 기능이 바로 이 메모 기능이죠. 뭐냐면은, 자, 볼게요. 새로운 메모에서 이 누르는 정도, 역시 이것도 3D, 네, 요 터치, 그 기능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요, 얇게 그릴 때는 이렇게 얇게 하면 되지만 뭐 꾹 누르고 하면 좀 두꺼운 선이 나온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 노트 3를 쓰면서 이 메모 기능을 써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이걸로 과연 뭐 스케치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펜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한다? 잘 모르겠어요. 네, 잘 안 쓸 것 같아. 있어도 그냥 이렇게 자판 쳐가지고 입력하지. 어쨌든 뭐 새로운 기능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 참고하시면 네, 되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요 6S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달라진 점이 뭐냐면, 6에는 없는 기능인데, 자, 자판을 칠 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를 친다, 네, 어떤 자판을 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글자를 수정하고 싶으면은 안드로이드 계열처럼 여기를 누르면 바로 가지가 않고 꾹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손가락이 크다 보면 이게 제대로 갔나 안 갔나 보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돋보기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번에 그 6S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판을 꾹 누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투명한 모드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커서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면서 움직이죠, 지금 이렇게. 네, 그래서 자기가 수정하고 싶은 위치에 놓고 수정을 하면 되겠죠. 요것도 6에는 없는 기능인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 6S는 3D 터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살린 네, 그런 유용한 팁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보단 당연히 유용하죠. 쓸모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그거 관련 대응 앱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6보다 굳이 106만 원이나 되는
이 아이폰 6s를 사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새로 사는 분이라면 괜찮죠. 이거 뭐 조금 더 주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6도 있는데 업그레이드 하겠다, 모르겠어요. 참고만 하시고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기능이 일단 그렇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에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카메라 기능을 제가 확실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화질이나 영상 질이나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 네,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 6S가 6보다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4K 촬영도 가능하고, 이 4K라는 게 또 말만 4K인지 정말 결과가 그런지 한번 나름, 네, 제가 또 4K 핸디캠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비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S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네, 영상 비교한 것도 올려볼게요.